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수환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야, 이제 벌써 달려오다 보니까 선생님들 26강이 됐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국내 민족운동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선생님들이랑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가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게 뭐 있었습니까? 우리가 제일 자랑했었던 3.1운동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3.1운동 자체가 우리 민족에 영향을 주어줬었던 가장 확실한 운동이었었다. 이거는 저도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1운동 자체가 만세를 해서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쨌든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으니까 성공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 가지 국내 세력이 이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민족주의가 가장 큰 흐름으로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나올 텐데 조금 이따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러한 민족주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민족주의 세력은요, 일단은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이거 왜 우리가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실패했냐? 우리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힘을 먼저 키워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게 뭡니까? 실력 양성을 하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독립을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실력 양성 운동의 흐름으로 나온 게 하나가 있었고요. 실력 양성의 흐름으로 나온 게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실력 양성 운동은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뭡니까? 문맹. 이 문맹들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퇴치라고 하죠. 이 문맹 퇴치 운동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문맹 퇴치 운동이라 하면 나오는 것들이 뭐 혹시 아마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학. 이때부터 이제 야학 이런 것들 등장했었고요. 야학, 이제 야간에 배우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야학으로서 주로 사람들한테 글을 이제 띄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20년대 초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등장했었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에서 했었던 문자 보급 운동. 요거는 당시에 어느 일보, 이제 언론사에서 주로 했었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주로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아마 많이 나오는 게 민중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계몽시키자라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브나로드라는 말은 원래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민중 속으로라는 의미겠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깨우치자라고 했었던 동아일보에서 이제 주최했었던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보니까 20년대 초반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우리 기초적인 교육만 지금 받고 있지, 우리 국민 전체가 고등교육은 없어, 우리 대학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거 우리 손으로 민족의 대학을 세우자, 밀립대학을 설립하자라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나왔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천만이 한민족 1천만이 한 명씩 1원씩 돈을 내자. 1천만이 1원씩 돈을 내면 이 돈으로 우리 대학 세우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1천만이 1원씩이라는 구호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1천만이 1원씩이라는 구호는 일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우리한테 야, 그래? 너네 대학 만들어줄게 라고 하고 무슨 대학을 만들어주냐면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주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 동력을 잃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으로 이 표현이 있는 게 좋겠네요. 설립으로 힘을 잃게 되었었다. 요거 이제 하나 봐주시면 좋겠고요.
경성개혁대학은 참고로 192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운동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에서 나는 생산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해주자.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물산장려 운동. 이게 아마 90년대에도 선생님들 많이 들으셔보셨어요. 이 노래로 대표됩니다. 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게 뭡니까? 우리에서 나는 거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때 이제 나왔었던 구호가 유명한 게 내 살림 내 것으로 내지는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내지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러한 문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물산장려 운동은 누구의 비판을 받게 됩니까? 누구의 비판을 받게 됩니까? 맞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십니다.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큰 성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아니 이거 우리 사람 거 조선 사람 조선 걸 사는데 뭐가 문제야? 사회주의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시면 이게 사실은 역사에 제대로 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움직임 옆에 와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나누는 개념은요. 뭐냐면 민족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여기에 조선의 자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노동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일본의 자본가가 있고요. 일본의 노동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나눕니다. 에이 이건 당연히 여기 조선 사람 한 팀, 일본 사람 한 팀 이렇게 나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건 민족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야. 자본가, 이 유산자 계급 아니야. 그리고 노동자들의 힘은 따로 가야지 라고 바라봤었던 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했었던 세력. 이 세력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왜 물산장려 운동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걸 써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이때 일본이 관세를 철폐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싼 일본의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에 있었던 자본가들의 이 기업이 도산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이걸 쓰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싸고 좋으면 쓰면 되는 거지. 결국에는 비싸고 질이 나쁜 우리 것을 쓰게 되면 결국에는 조선의 자본가만 배를 불리는 것이지 조선의 노동자는 피해 아니냐?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거는 국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본가와 노동가의 그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당시 사회주의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사회주의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입장에선 그렇게 바라볼 수 왜 그러냐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틀에서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 이렇게 사회주의자의 비판에 의해서 실패했다는 거 요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해 두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민족주의에서의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는 이런 또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때 나왔었던 게 당시에 당대 천재라고 알려졌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광수 이광수입니다. 춘원 이광수입니다. 춘원 이광수가 당시에 무엇을 주장하게 되냐면요. 민족적 경륜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야, 솔직히 우리 독립할 수 있어? 안 되잖아. 3.1운동 할 때 그거 얼마나 많이 죽어갔어. 근데 일본이 물러나디? 안 되잖아. 우리 독립 이런 거 주장하지 말자. 능력 안 되잖아, 우리. 뭐 하냐면 우리 그냥 스스로 자치 정도만 주장하자. 아니 독립하지 마. 이 상태 내가 볼 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자치 정도만 주장하는 것이지 이거 우리 그냥 뭐 목숨 걸고 뭐 유관순 씨 뭐 그렇게 돌아가셔야 하는데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괜히 우리 그냥 피만 본다라고 하면서 자치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거의 친일적인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요. 1920년대 초에 나오게 됐었는데요.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비판했었던 세력이 있고요. 동조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광수의 자치 주장에 대해서 동조했던 세력이 있었어요. 동조했던. 맞아. 솔직히 나는 광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 자치론자라고 이제 표현도 쓰기도 하죠. 그에 비해서 이러한 이광수의 이 자치 주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가했던 세력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뭐 조금 어려운 말로 절대 독립론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수였어요. 초반에는 이광수의 저런 자치 주장에 했었던 세력들이 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했던 세력이 절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별 느낌이 없었었는데 이게 1925년, 6년 지나가게 되면서 진짜 우리나라의 독립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수는요, 생각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요, 수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요, 뭔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움직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거 지금 상황이 몹시 안 좋은데? 여기에는 이 상황을 뭔가 바꿔놔야 되겠어 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움직임과 함께 다른 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과 함께 요거 한번 볼게요. 당시에 사회주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는요, 1920년대 초에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왔는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20년대 초에요. 초에 유입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에 사람들한테 뭘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땅을 나눠주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본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국가에서 책임져갖고 n분의 1로 나눠주자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당시에 노동자나 농민들한테 아주 그냥 엄청난 반응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요, 1925년에 가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조선공산당이라는 전국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요, 당시에 일제는요,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회주의자들의 이 조직력이나 혹은 이념적인 무장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조선공산당 내지는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치안 유지법을 만들어내면서요, 이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선공산당 자체가 불법단체가 돼버려요. 불법단체가 돼버려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불법단체가 돼버렸네? 아니, 지금 우리 민중을 계몽시키고 지금 이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런 조직 없이 이렇게 된다? 이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래서 무언가 합법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점점 수적으로 불리해지고 있고 세력이 악화되고 있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그런 게 뭔가 합법적인 단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움직임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단체입니까? 간회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1927년도부터 31년까지 갑니다. 신간회입니다. 이 신간회는요, 정말로 중요해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러한 신간회가 근데 나오게 되었었던 배경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어쨌든, 야, 지금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들도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잖아요. 너네 싸우지만 말자. 지금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저항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힘을 하나로 합쳐. 그래서 저항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움직임을 사실은 중국에서 먼저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1924년부터 27년도까지 있었던 제1차 국공합작입니다. 당시에 중국 내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세력이 연합을 해서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에도 영향을 줘요. 국외적으로는 우리에 영향을 줘서 저희가 다음 강에 배울 삼부 통합운동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국내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민족의 힘을 하나로 합쳐서 싸우자. 민족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하나로 합쳐 싸우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게 됐어요. 우린 그런 움직임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되었던 배경,
잠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를 합치자. 사회주의, 민족주의, 너네가 다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일단 우리가 우리나라를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힘을, 우리 역량을 하나로 합치자라는 이런 큰 흐름이 있었기에 이 신간회가 가능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간회가 갖고 있었던 활동입니다. 신간회는요, 1927년도에 나왔다고 했었죠. 자, 여러 활동을 좀 붙여서 가겠습니다. 여러 활동하는 측면을 보여주게 되었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지부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 조직망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항일 운동을 할 때 훨씬 더 이제 그 아주 조직력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었겠죠. 전국적인 지부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열었어요. 순회 강연회를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모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십시오. 깨우치십시오. 자꾸 이런 이제 순회 강연회도 열었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가장 자극받았었던 세력이 누구냐면 노동자, 농민 계층입니다. 특히 노동자. 이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자의 노동운동이라고 합시다. 노동 자라고 하지 말고 이 노동자들의 운동, 노동운동이라고 했죠. 이 노동운동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뒤에서도 배울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었다라는 거. 이 표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정말 잘 나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 줬었다라는 거. 지원해 줬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자, 신간의 배경은 뭡니까?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로 나오게 되었었고요. 당시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하는 과정 가운데 등장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활동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었고 순회 강연을 했었고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며 무엇보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 줬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해소됩니다. 해소와 해산의 차이가 뭘까요? 해산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없어진 걸 해산이라고 하고요. 해소는 스스로 없앴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들이 스스로 없앴었냐? 일단은 당시에 사회주의는요. 그 전 세계적으로 내려오는 지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코민테른이라고 하거든요. 코민테른은 원래는 당시에 내려올 때만 해도 야, 너네 다시 국내 그 세력들과 연대해서 싸워라고 하는 그 지령이 내려왔었는데 그게 바뀌어요. 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코민테른의 노선 변경. 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주는 과정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면 지도부들, 특히 여기 신간에는 조금 더 사회주의 세력이 조금 더 헤게몬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잡고 있었었는데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이들이 대부분 다 뭐 경찰서로 가거나 혹은 도피하거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지도부 자체가 상당히 우경화로 흘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회주의 세력들의 불만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해소되게 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도부의 우경화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었다라는 거. 이런 흐름들까지 하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봐줘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도라고 했었죠? 여러분 제가 신간회가 나온 게 1927년입니다. 그런데 신간회 앞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1926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60만세 사건입니다. 60만세입니다. 1926년 60만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60만대 사건이 나오게 되었었던 배경은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종의 아들이었었던 순종이요. 1926년에 서거하십니다. 이 순종의 서거가 있었었고요. 자, 서거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야, 우리 이 장례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민족운동 펼쳐볼까라는 움직임이 있었었고 당시에 그래서 이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들이 연대해서 사실 이 60만세 운동을 조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거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었네라는 움직임이 하나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만세 운동을 지휘하게 되는데요. 만세 운동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어디에서만 제한적으로 나오게 됐었냐면 서울에서만 만세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아하, 이러한 60만세 운동이 나오고 나서 이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자, 그 결과물로 등장했었던 게 뭡니까? 신간회고요. 신간회가 되겠고요. 이것으로 등장했었던 게 여기 이제 신간회가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신간회가 지원해줬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이겁니다. 1929년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줬었다라는 거, 요 흐름. 제가 이거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요 흐름. 그래서 60만세 운동이 있고 신간회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신간회가 광주학생 운동을 지원해주면서 이게 전국적인 만세, 항일 시위로 등장했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3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광주학생 항일 운동은요, 일단은 왜 나오게 됐냐?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광주학생 항일 운동은 일단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의 남학생이요. 당시 후쿠다라는 아주 약간 이름부터가 약간 좀 약간 변태스럽지 않습니까? 이 후쿠다라는 일본의 남학생이 이 조선의 여학생을요 희롱합니다. 아이, 야 놀고 가자. 야 뭐 뒤당기고 야 이쁘게 생겼네. 막 이렇게 이제 희롱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여자가 누구였었냐면 박기옥이라는 당시 아주 아립다운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의 마침 사촌 동생이 박준채라는 인물이 그걸 이제 장면을 본 것이죠. 후쿠다 이씨 이러면서 주먹을 날려가지고요. 감히 이 일본의 남학생이 우리 조선의 여학생을 희롱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래갖고 막 그냥 뭐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사실은 그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민족적인 감정이 더해지게 되면 아주 큰 싸움이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싸움이 있고 나서 그냥 이렇구나 하고, 어차피 이제 당시에 이제 박준채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같이 처벌해 주세요. 근데 쟤도 우리 여자애들 희롱하고 했으니까 쟤도 처벌해 주시고, 저도 때린 거 잘못했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당시 우리 경찰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합니까? 당시 그들 경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인들은 그냥 훈방 조치하고요. 이 남학생들에 아주 가혹한 이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저항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간에 가요. 진상조사를 지원해 줍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신간의 지원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신간에는 무슨 조직을 갖고 있다고요?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고요.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간의 지원으로 인해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어떻게 되었다?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오늘 수업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실력 양성 운동이 있었고 자치 주장이 나오면서 이 민족주의 세력이 나뉘게 되었었는데, 이 세력의 위협을 느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대해서 만드는 게 신간회인데, 신간회가 나오기 앞에 있었던 사건이 60만세고요. 요 이제 상황들은 요런 게 있었고, 신간회가 지원해줬던 사건이 뭐라고요?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여기 밑에다가는 지금까지 이제 배웠었던 거 요거 말고요. 당시에 우리나라 이 일제강점기 때 사회운동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무슨 운동입니까? 사회대중운동. 대중운동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대중운동, 무슨 운동이 있습니까? 여성운동이 있습니다.
여성들도 야 우리 너무나 지금까지 인권의 탄압이 많았었다. 이거 문제가 있었지 않았었냐라고 해서 나왔었던 단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회 근우회가 있었습니다. 이 근우회는 어디의 자매단체예요? 맞습니다. 신간의 자매단체입니다. 신간의 자매단체라는 거. 신간의 자매단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사회적인 차별에 대해서 저항했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형평운동이라고 합니다. 아주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왔었던 운동이 있었는데요. 자, 이들은 주로 이제 누가 주장을 했었냐면요. 백정이 주장을 합니다. 아니, 완쌤. 아니, 이거, 이미 신분차별은 가보격에 의해서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어졌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존재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백정들의 자식이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거부했던 겁니까? 사회적 차별에. 예, 사회적 차별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국적인 조직, 조선형평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움직였었던 단체가 바로 이런 단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년운동이 있습니다. 소년 있으면 소년운동 하면 어린이날 맞는 거 이런 걸 유명하죠. 주로 천도교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소파 방정환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소년운동으로 이 천도교 소년회 천도교 소년회 같은 것들이 조직이 돼서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다 시작. 어린이 날이 이제 제정되었었던 것들, 요거 정도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중운동은 따로 빼서 이렇게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적지 않은 내용 다뤘었는데요. 이렇게 약간 도표화 형태로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렇게 나오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흐름으로 신간에 나왔었다라는 거. 신간에는요 정말로 선생님들이 시험을 아마 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꼭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대중운동 같은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 이 신간에는 60만세 운동의 배경으로 등장하게 됐었고 결과물로 등장하게 됐었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 줬었다라는 거. 거기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은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우리 멋진 우리 선배들, 선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의 역사로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